지난 시간 중국 내 분석을 통해서 미중 패권 전쟁의 결말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 치열한 전쟁의 승패를 예측해 보면서 우리 한반도는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 제4편 패권 전쟁의 한반도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취했던 자세는 바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과연 이러한 구호가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도 통할지 살짝 의심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제마저도 미국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중국에 비해 2배 이상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진영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키스 크라크 전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며 두 나라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우리 편에 붙어라 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택은 우리 몫이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곧 재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화웨이도 궁지에 몰린 것은 틀림없나 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자국 내에서만도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추락? 올해는 스마트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들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을 새로 짜기로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 등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미 경중은 더 이상 허구에 불과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미 경중이 허구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한반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한일 무역 분쟁, 한일 정보 교류 협정 문제 등 이미 일본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 또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이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겠다는데 한국은 미국에게 미운 털 박히고 중국의 손 위에서 컨트롤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과연 한국을 중재자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야만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중국이 체제의 비민주성과 패권주의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굳건히 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현 상황을 인식한 현명한 대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다자안보 대화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비공식 전략 포럼인데 미국은 이 사자안보 대화를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미국이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유는 바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태평양 국가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쿼드 참여국은 경제 발전과 안보의 혜택을 지역 내에서 확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경제발전, 안보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간 이 발언의 맥락은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019년 키론 스키너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대담 프로에서 특이한 발언을 했는데요. 다른 문명?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바로 미국과 패권 전쟁 중인 중국을 두고 한 말이겠죠. 2020년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전략 접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중국이 자유와 개방의 질서를 수여해 주길 바랐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이제부터 힘을 통해 미국의 생활 방식을 지키겠다. 이는 시진핑의 1대1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상 등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중국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이후 중국이 하는 행태는 거의 아나무인 격입니다. 군사력을 앞세워 남중국해 불법적 영유권을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국제사회와 홍콩 주민들과의 약속도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중국 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광범위한 탄압 행위로 국제사회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을 수 없었는지 최근 시진핑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중국의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도 그것을 안다. 중국은 세계의 리더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한 그러기 힘들 것이다. 인권 유린에 대해 결코 눈 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돋보이는 발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중국 대 세계 구도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 펜스 부통령은 대중국 비판 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중국의 민주화라는 체제 변화가 목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 중국의 강경파 다유시 교수의 연설, 중국의 통렬한 반성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힘겨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 아직 전체주의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중국. 패권 전쟁의 승패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가 보장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우리가 가야 할 길, 한민족의 꿈,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통일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